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죽이는 빛, 살리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암흑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잠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잠이 많이 없으시고 또 일찍 일어나시고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또 잠이 없으신 분도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암흑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왜 암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기 제일 위의 사진은 그 아이가 완전히 기형으로 자라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 밑에 지도가 이제 3 Mile Island라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엑선 발데즈라는 기름을 싣고 가다가 기름을 흘린 그러한 대형 사고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챌린저호라고 이제 20여 년 전에 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던 그 챌린저호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졸린지 먹다가 이렇게 빵을 베개로 삼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면서 모두가 수면이 부족합니다. 잠을 쪼개고 또 잠을 줄여야지 이제 성공을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거는 쪼갤 수가 없으니까 잠을 쪼개는데,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쉼입니다. 수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쉼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쉼도 있고,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쉼도 있고, 또 사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면을 취하실 때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 세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무의식 세계에서 충분한 충분한 쉼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충분한 휴식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창의력도 이 수면이 없으면, 휴식이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고, 또 휴식이 없으면 창의력도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힌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주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이 쉬도록 만든 것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녁 때마다 생기는 밤이라는 암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 바람에 사실 특별히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사실은 발명했죠. 그래서 이 전구를 발명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쉼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발전인지 인류의 발전인지 아니면 퇴보인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쵸? 한 40여 년 전에는 여러분들 농촌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호롱 뿌리든지 촛불을 끼고 그 다음에 기름이 아까워서 끄고 나면,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 금방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해가 뜨면서 같이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전구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구가 수백만 개가 되는 화면을 맨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TV 화면도 전구가 수백만 개가 있고요. 컴퓨터 화면도 전구가 수백만 개가 있는 그러한 인공빛을 우리가 항상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적인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캄캄한 암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캄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을 수는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수면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암흑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요. 고양이, 강아지도 자고 아이도 자고 어른도 자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두뇌가 다시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두뇌에 많은 생각들과 많은 뇌 전달 물질이 정리될 것은 정리가 되고, 또 회로가 새롭게 그어질 것은 새롭게 생기고, 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바로 수면이고, 또 암흑 속에서 일어나는 쉼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은 왜 필요한가? 잠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그 두뇌가 out of order, 여러분들 두뇌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공사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인삼니아, 불면, 잠을 자지 않는 상황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생산력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뭔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느리게 반응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isk of depression, 잠을 못 자면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risk of anxiety, 잠을 못 자면 불안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면 poor immune system, 이제 여러분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뭐 다양한 보조식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드시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잠을 주무시면 그 보조식품으로 쓰는 돈을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TV나 이러한 것을, TV나 컴퓨터를 켜놓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끄고 캄캄한 채로, 그렇죠? 자연의 이치 그대로 여러분들의 캄캄함을, 암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암흑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암흑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면역력이 캄캄해졌을 때, 쉬었을 때, 잠을 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군대가 새롭게 정리가 되고, 또 적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면역체들은 없애버리고 적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면역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수면을 통해서, 숙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은 살이 찌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것과 살찌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과 비만. 잠을 자지 못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콜티솔이라는 것은 지방을 생산하게 하고 지방을 보유하게 하는
보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 생산과 지방 보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지방은 간이 지방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 암흑을 즐기셔야 합니다. 암흑은 좋은 겁니다. 어두운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일어나는 사람의 악행이 나쁜 것이지 어두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지 어두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둠을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빛과 어둠, 그렇죠? 명암은 이 우주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좋은 일들이 그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은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빛도 잘못 활용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쓰거나 지나치게 결핍이 되어 있으면 빛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근데 빛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둠도 그 어둠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같은 혈압약을 먹는데도 왜 혈압이 안 떨어집니까?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제 환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잠을 충분히 주무십니까?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잠을 못 잤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확실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이 돼 있고 여전히 불안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오르면 또 모든 세포들이 그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병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질이 많아지면은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은 또 혈당을 증가시키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에 질서 정연하게 살더라도 밤을 제대로 활용하시지 않으면 재생하는 데 활용하시지 않으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신경 쓰셔야 되는 회춘, 그렇죠? 여러분들 젊게 질병 없이 오래오래 장수하셔야 되는데 빨리 늙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다양한 질병들,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감기가 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감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증 때문에 다양한 성인병, 만성질환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병이 생기고 또 당뇨가 생긴다 하면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빛을 누리겠다고, 인공빛을 누리겠다고 저녁 때 인터넷을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오랫동안 TV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망가지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필요한 수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 2달까지는 12시간에서 18시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살까지는 보통 14시간에서 15시간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그 1살에서 3살까지는 이제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3살에서 5살 사이에는 이제 11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초등학생들 5살에서 10살 정도까지는 10시간에서 11시간. 그 다음에 이제
10대 아이들은 평균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정도 자야 되는데 한 9시간 정도 자면 좋은데 요즘에 그 10대 아이들이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느라고 많은 경우에 12시, 1시까지 자지를 않습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1시까지 자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는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6시간, 7시간 밖에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굉장히 큰 손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창의력도 없고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과외하느라고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잠 하나 잘 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공부를 안 하고 또 못해서 진학하는 데 문제가 또 되고 그렇게 되면 잠을 좀 제대로 잤으면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잠을 하나 못 잔 것 때문에 파장되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언제 휴식을 취하느냐, 언제 쉼을 취하느냐, 언제 쉼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그 사이클, 하루의 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옷을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오디오북 그 듣는 책 그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그 명상의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저는 책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원하는 책을 듣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책도 사실은 보지 않고 들으면은 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두뇌가 개발이 잘 됩니다. TV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뇌가 작동을 안 해요. 별로 한 30%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은 제대로 집중하고 듣고 있으면은 그 듣는 것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두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두뇌에 또 그 산소 공급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매일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암흑을 잘 누리시면 저녁 때 잠을 잘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고 또 책도 들으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이제 저녁 때는 굉장히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9시, 10시 정도 되면 아주 졸려가지고 이제 아무리 무엇을 놓고 보려고 해도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습관을 시작을 하시면 이제 몸이 이제 쉬고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음식이 당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늦게 뭐 라면을 드시거나 비빔밥을 드시거나 찌개를 드시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부어서 일어나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드시고 주무셔야지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저녁 식습관이 바뀌어서 가벼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시장하시죠. 그리고 물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이미 책을 보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 벌써 다른 사람이 아침을 드시기 전에 하루를 한두 시간 정도 이미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생산적인 삶을 설계하실 수 있고 계획하실 수 있고 활력소가 이제 활력소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드실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억지로 아침 밥맛이 없는데 억지로
식사를 하실 필요도 없고 정말 꿀맛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그러한 그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삶의 습관의 변화가 큰 영향을, 큰 결과를 여러분 삶 속에 주실 것을 체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최근 한 2013년, 한 2, 3년 됐는데요. 13년에 하버드의 4시 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 기자들이 하버드 대학이 왜 훌륭한가, 하버드 출신들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취재한 그 하버드 취재를 이제 기초로 해서 쓴 책인데요. 하버드 4시 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시 반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 새벽 4시 반에 이제 취재팀들이 갔더니 아주 밝은 그 건물이 있더래요. 불이 밝혀져 있는 건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것이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에 그 시간에 누가 공부하나 하고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앉을 자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과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셨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시려면 암흑을 충분한 수면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멜라토닌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멜라토닌 사이클을 통해서 어둠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라토닌을 보면 낮에 오후 2시서부터 8시까지는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요. 8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10시에서부터 새벽 3시 정도 되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회춘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TV 방송을 보고 있거나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세포는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그렇죠? 아침이 되면 이것이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을 누리시고 거의 이제 이게 여기가 7시인데 한 5시쯤까지만 주무셔도 충분합니다. 4시 반까지도 괜찮아요. 4시 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뚝 떨어지거든요.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4시 반, 그러니까 하버드의 4시 반, 4시 반까지 주무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깼다고 해서 멜라토닌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이 암흑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운동 부족이고요.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과식과 그 다음에 과음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과 또 과식, 과음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 부족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충하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움직이면서 풀으시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식과 그 과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나는 이제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 먹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은 판단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술도 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한 잔이라도 그 숙면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도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제도 여러분들의 노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나 회춘하는 것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잠은 주무시지 않으면서 제대로 숙면은 취하지 않으시면서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시는 것은 제대로 된 건강 효과를 체험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캄캄한 밤에 아주 작은 빛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이 캄캄하면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루 동안,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캄캄한 때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캄캄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가장 밝은 그 다음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캄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캄캄함 속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암흑은, 인생의 암흑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어두움과 암흑을 올바르게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